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지난 한 달여 한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한 문정 사기 사건. 동포사회에서는 이 희대의 사기극이 어떤 결말을 맺고 있는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고 수년간에 걸쳐 사기 피해자가 나왔으며 가짜 장례식을 치르는 등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문정의 거짓에 농락당한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문정은 아직도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기 사건이 이 제보로 밝혀지면은 한두 번 이렇게 방송이나 보도가 나간 후에 사기꾼들은 잠적을 하거나 도망, 야반도주를 많이 했는데 문정 아직 드림아트 계속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정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을 하고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도용하고 위조했다고요? 본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건가요? DK미디어 보도 편집국이 입수한 문정의 운전면허증 사본에는 문정의 이름과 서명,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지만 사진은 문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 연락을 취해봤는데 신분증 도용과 위조 피해를 알게 된 C씨, 정말 황당했습니다. C씨는 운전면허증에 보이는 문정의 이름과 주소, 또 사인,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내 운전면허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정은 어떻게 이 C씨의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게 된 건가요? 네, 이 C씨는 2016년 텍사스 중앙일보에서 한 2달여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당시 월급을 받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을 했는데 이후 문정이 그 신분증을 가지고 위조한 것이다 라면서 경악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네. 이 신분증에 보면은 이 C씨가 키가 상당히 큽니다. 5피트 7인치거든요. 한 170cm가 넘는데 문정은 그렇게 키가 안 크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취재 결과 이 문정은 이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투자를 빌미로 한 여러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아, 피해 제보자들은 남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용할 정도라면 정작 문정 본인은 이같이 정식 신분증을 만들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동안 이 달라스 바닥에서 살아왔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문정의 거짓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네. 신분증까지 위조를 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본명인지 확인이 됐나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본명이 문정옥이라는 제보가 오긴 했지만 이도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네. 나이도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보면은 64년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텍사스 중앙일보 직원들에게는 자기가 백말띠, 그러니까 66년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제보자는 자신한테는 68년생이라고 했다. 이렇게 또 증언했습니다. 이 나이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신분증을 도용 위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드림아트나 텍사스 중앙일보 등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요? 텍사스 중앙일보도 문정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문정의 이름으로 주정부에 등록된 사업체는 확인 결과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아, 드림아트나 텍사스 중앙일보 모두 딸 이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문정의 딸 이름으로 된 회사 중에 텍사스 중앙일보, 코리아 데일리 텍사스 잉크와 이름이 아주 흡사한 텍사스 코리아 데일리 잉크라는 회사가 2020년 8월에 주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만 달러를 받고 문정에게 텍사스 중앙일보의 지분을 샀다라고 하는 투자자 측의 이름이 함께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즉 문정은 텍사스 중앙일보와 아주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 활동에 실체가 없는 페이퍼뿐인 유령 회사를 딸 이름으로 주정부에 등록하고는 10만 달러를 투자금으로 받아 챙긴 겁니다. 이 텍사스 중앙일보도 주정부에 등록된
코리아 데일리 텍사스 말고 새로 이 텍사스 코리아 데일리 아주 비슷해요. 네, 이렇게 등록해서 돈을 받아 챙겼다는 거군요. 지분 준다면서. 그렇죠. 어차피 중앙일보를 발행할 권리를 가진 오너십은 미주 본사에 있잖아요. 텍사스 중앙일보도 계약 관계로 이뤄진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미주 본사에서 이미 이번 가짜 장례식 사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 텍사스 중앙일보 발행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돈을 갈취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비슷한 이름으로 오픈했다 이런 얘기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자 또 이 지난 구국킴 화가의 작품 분실 제보 방송 이후에 이 구국킴 작가가 문정에게 그림을 돌려받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정은 4점은 분실됐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추가로 2점은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문정은 아직 되돌려주지 않은 구국킴 화가의 그림 2점이 플레이노 드림아트에 있다면서 밀린 렌트비 $10,000를 내야지 그림을 꺼낼 수 있다면서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예. 자, 저희가 그 관리 회사에 확인을 해봤는데 건물 관리하는 회사요. 네, 연락이 왔습니다. 만일 정말 그림이 있다면 돈을 내지 않아도 꺼내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구국킴 작가의 작품을 드림아트 플레이노점에서 찾지를 못했다 확인을 해봤는데 없었다. 그냥 분실되기에는 사이즈가 제법 큰 미술 작품이다. 만약 문정이 해당 작품이 있는 곳을 구국킴 당신에게 알려준다며 다시 한번 알려준다면은 내가 다시 한번 가봐서 찾아보겠지만 문제의 작품들이 플레이노 드림아트에 있다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자신이 이미 확인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예, 본인의 거짓과 사기 행각이 이렇게 제보자들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 2점 외에 또 미싱이 된 4점의 구국킴 그림을 보았고 문정이 이걸 누군가에게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제보도 있었고 네. 또 상표 도용, 위조 수표 제보 등 아주 새로운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모든 제보는 이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을 해야 하므로 나머지 취재에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사기의 종류도 정말 다채롭습니다. 이 신분까지 위조했다면요. 그 오랜 시간의 사기가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지난 2004년 드림아트를 개원한 문정 원장은 주위에 자신의 아주 화려한 이력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2006년 12월 1일자 텍사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조선대 미술학과 회화 전공인 양모 교수의 6남매 중 5번째인 이 자녀 문정 원장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화실에서 자라면서 가족 모두가 미술계에 투신했다. 남도 예고를 졸업하면서 중앙대학교 그리고 중앙대 대학원 파리 제8대학에서 페인팅을 전공한 문정 원장은 한국에서 강사를 역임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아카데미 유니버시티에서 색채학을 전공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취재 결과 문정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언급한 양 교수는 평생 독신으로 지낸 분입니다. 아. 그러면서 후학을 양성해온 교수였는데요. 조선대학교 현재 미술대학의 한 교수는 양 교수님은 결혼도 않고 평생 솔로로 지내오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존경받는 교수님이고 명예교수로 지금은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평생 충격적이네요. 독신으로 살아오신 분을 6남매의 어머니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네, 이 가족 관계도 속인 게 밝혀졌습니다. 학력은 확인이 됐나요? 진짜 이름과 나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보도 편집국으로 문정의 학력에 대해 언급한 한 제보자는 파리 제8대학은 이 프랑스어가 안 되면은 입학도 졸업도 힘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 한국에서 예술, 미술 관련 대학원 2개를 나오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미술을 공부했다는데 문정의 지금 나이로 그것을 다 이뤘다? 그러면 정말 천재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네. 또한 달라스에 거주하는 원로 화백 오 씨는 문정이 과거 나에게 2년 정도 그림을 배운 적이 있다. 그림을 배우며 알게 된 학원생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자기가 드림아트를 차리더라 이렇게 혀를 찼습니다. 아. 문정은 당시에도 뛰어난 학벌 또 자신의 어머니는 미술가라고 했고 아버지는
광주 경찰서장이라고 자기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한 이 오화백은 당시에도 문정은 그다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또한 문정의 그림 실력은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이었다. 명암 등 그림의 기본이 제대로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름도, 나이도, 가족 관계도, 학력도 어느 하나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군요. 네, 문정은 달라스에 와서 드림아트를 시작을 하면서 사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태환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고태환 씨가 텍사스 중앙일보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사기를 위한 기반을 다졌고요. 2017년 6월경 텍사스 중앙일보와 드림아트에서 고태환 씨의 이름을 삭제하면서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는 수만 불에서 10만 불 단위의 큰 액수의 피해자들이 주로 이 기간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화려한 학력과 번듯한 집안 내력, 가정폭력에도 아이들을 힘겹게 키우며 남편의 병원비를 어렵게 벌고 있는 선량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문정. 밝혀진 진짜 행적은 모든 것이 거짓으로 점철됩니다. 사기와 피해가 뒤를 따르고 있고요. 한국의 저명한 인지심리학자이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가 최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동정연극형 악인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김 교수는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확률이 가장 높고 무반비양 상태로 피해를 입을 확률이 가장 높은 악인이 바로 선량한 척, 불량한 척 연기를 하며 끊임없이 이용하는 악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불쌍하게 보이면서. 네. 그는 이를 동정연극형 소시오패스라고 명명을 했는데, 선량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동정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나쁜 사람들. 이들은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형태의 악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김경일 교수는 이들에게는 자존감, 자신감은 중요하지가 않다. 심지어 타인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인간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본적인 의무감 같은 것도 갖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의무감은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공감과 직결이 된다고도 밝히면서,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것, 대단히 질이 나쁜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뭐 악의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경계해야 한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무언가를 지불하고 빼앗기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니 결국 문정은 한인 동포들의 동정심을 철저하게 이용했다.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선량한 동포들의 마음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 DK 미디어 보도 편집국에서 문정 사기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제보자들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와 주셨다라면 피해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가짜 장례식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문정이 속여서 갈취한 돈으로 계획대로 이 건물까지 손에 넣었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네. 이 문정의 사기가 밝혀지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회복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건강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제보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는데요. 네. 또한 인간관계에서 인정이 다가 아니고 금전관계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를 마련을 하고, 특히 투자 등은 오너 등 관련 당사자와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우리 동포 사회에서 더욱 주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올해 문정 사건뿐 아니라 작년에 김홍석 사기 사건, 또 그 재작년
폴리 사기 사건 등 여기서 이제 모두 공통점이 피해자들이 이들의 동정 연기에 속았다는 겁니다. 또한 돈을 벌려받지 못할까봐 주저하다가 오히려 피해액이 더 커졌고 결국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 수차례 이렇게 비슷한 사기 사건 등을 취재하면서 사기라는 것을 감지한 순간 더 이상 그 사기꾼에게 말려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름도 나이도 이 아이덴티티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정에게 온 커뮤니티가 다 속았습니다. 이 문정의 행적이 드러날수록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수룩했던가. 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동포사회에 이런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커뮤니티 전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인간관계도 이제 좀 더 상식적인지 생각해보고 진실인지 따져보고 원칙을 따라가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등 인식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건강한 한인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달여 전 밝혀진 가짜 장례식 사건, 동포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온 가짜 장례식의 진실. 이제 적어도 누구의 말이 확실히 거짓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소리가 커질수록 가해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오늘 발행되는 KTN 코리아 타운 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